저희가 이번에 이 거대한 음모라고 하는 이 책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작년 11월쯤에 저희가 미국에서 먼저 이제 아마존에서 발매를 했고요. 지금 이 책은 사실 저희 일본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책 보시면 저희 그 작가님께서 제이슨 호 그리고 그 후카다모에라고 해서 그 후카다모에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그 저희 회사 멤버이시기도 하고 IT 그 저널리스트이시기도 하고 그 좀 유명한 유튜버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 저희 대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책의 배경이 그 중국의 이제 전체 좀 근현대사를 지금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책을 이제 만들었을 때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이 책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미국에서 F-35 그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비행의 제어 부분,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그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의 그 컴퓨터 칩 설계자를 하셨고요. 그 컴퓨터 칩에서 그 리드 디자이너 그 설계자로서 이제 그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조금 신기했던 게 뭐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여러 이제 그 굴지의 그 군사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군사 기업들이 다 이제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려고 이제 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셨고 저희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그 개인으로 참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좀 깐깐한 심사를 통해서 저희 대표님이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셨는데 나중에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저희 책에 이제 그 배경이 되었던 거지 이 기술이 중국에 그 탈취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대표가 좀 많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 계셨다가 그 FBI에서 그 증인보호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추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셨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워낙 그런 그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뭐 토요타, 닛산 그리고 뭐 NTT 그 그룹이죠. 그룹 전체 그 회장의 뭐 고문이라던가 일본의 그 국립연구소라고 닉토라고 하는 그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기도 하셨고 인텔이라던가 IBM에서 이제 그 아직까지 공개는 되지 못했던 이제 중요한 기술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시면서 저희 대표가 그 이 책을 이제 만들게 되신 배경이 중국이랑 같이 움직이는 공산당에 굉장히 큰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그 스파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 사건의 이제 배경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 CCP가 여러 가지 하는 선전 활동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다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알려야 된다라고 하여서 저희가 이 책을 한 1년 반 전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책을 그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이 책을 만들 수 있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이제 얻은 그 소스가 마오쩌둥이 있었는데 마오쩌둥과 바로 옆에서 공산당을 설립을 했던 멤버가 있습니다. 그분한테서 직접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을 작업을 하였던 거고요. 저희 대표가 이렇게 그런 인물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F-35를 설계를 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배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표의 아버님께서 주은래가 이제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스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황푸 군관학교라고 해서 그 중국에 굉장히 좀 중요한 군사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다니실 때 그 아버님께서 그런 주은래가 스승이었다라는 그런 배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표의 선조가 계신데 그 5천 년 전에 중국의 첫 그 여왕이 저희의 선조였다. 저희 대표 선조였다라는 이런 세 가지 배경으로 9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좀 사이가 많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아직까지 시장도 개방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특별히 저희 대표를 좀 지정을 해서 중국에 가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문역을 좀 해라, 정부의 고문역을 해라라고 이제 오더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 대표가 한 90년대에 중국으로 가서 한 5년 정도 비공식적으로 그 중국의 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사과학기술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5년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실제 그 중국 공산당 이게 주요 멤버들, 그리고 PLA 인민해방군의 그 주요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장군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진짜 실제로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이 책을 만들게 되었고, 그 대표님께서 이 책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그런 공산당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일본이랑 한국이 반도체가 굉장히 기술이 강한 나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 근래 한 3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퇴보가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대만의 기술이 많이 탈취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기술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삼성이라던가 SK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은 다 대만이나 중국에 탈취를 당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지금 이렇게 중국과 대만이 기술이 없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반도체를 다 관장을 하게 되었는지, 사실상 지금 TSMC 같은 기업은 전 세계 그 AI 검색을 해보면 아직까지 뭐 67.1%다 이런 식으로 그 점유율이 나오지만, 사실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에 따르면 97%전 세계 반도체 97%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한 기업이 전 세계의 반도체를 지금 다 관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반도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 F-35라던가 여러 가지 비행기에 모든 이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칩을 한 회사가 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백도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런 기술의 탈취가 될 수가 있고, 특정 공격이 있었을 때 그 공격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야 된다. 지금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만들게 된 것도 있고, 대만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은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대만이 그 친중이 아니라 반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친중 활동을 하는 것이고 실제 안에서는 굉장히 겉으로는 반중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내부에서는 굉장히 친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가면이 씌워져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알기 쉽게 예시를 드리자면, 그 사자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수컷 사자가 보통 이제 막 포효를 지르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런 뭐 바닥이라던가 어딘가 돌 뒤에 숨어 있다가 암컷 사자가 먹이를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런 그 세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수컷 사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암컷 사자가 사실상 대만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 친미라던가 친한이라던가 친일이라던가 이런 행동을 하지만, 사실상 대만은 중국과 한 몸이다 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나라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자면, 그 뒤에는 또 이제 저희 그 전 세계를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비밀 사회가 또 이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전에 그 청방 그린갱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 결사 조직이 있는데요.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 주로 마약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지만, 사실 그 검색을 해보면 이미 사라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조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형태가 중국에서는 저장성 지역에 있는 재벌이 있고, 그 대만에서는 타이난파라고 해서 그 대만의 그 대자, 그리고 남쪽의 그 한자를 해서 그 타이난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김일성도 지금 이 사람들과 처음에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인 비밀 결사대가 함께 움직였다라는 걸 저희가 좀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다뤘고, 그리고 또 그 문화 대혁명이라던가 그 티안먼 그 천안문 사건, 그리고 그 대만에서 있었던 라파에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사적 세 가지 사건이 이 지금 대만과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할 수 있게 된 그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을 하더라도 다 그 검열을 당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책의 레퍼런스가 거의 저희가 한 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다 뒤져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 인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희가 세세하게 다 기술을 하였습니다. 기술을 한 이유는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하면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뭐 청방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던가 뭐 주은래,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모든 그 계획을 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싶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중국과 대만이 전 세계에 반도체를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한국에서도 국방부 쪽 관련된 분들이랑 저희가 좀 세미나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랑 같이 움직였던 팀원분 중에 한 분이 NSA라고 혹시 아실까요? 그 미국의 NSA.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니어 요원이셨던 분이 저희랑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NSA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F-16 전투기 세대가 그 태평양 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세대가 동시에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서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레이더망에서 이제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투기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발견된 곳이 그 태평양 그 괌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이 되었을 때에도 레이더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라이트만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 라이트로 모스 코드를 만들어서 수색대원들한테 이제 찾을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전투기 그 파일럿들이 이제 DoD 미국 국방부에 그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일럿들이 이제 그냥 전투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레이더 시스템이랑 그 컴퓨터에 관련된 시스템이 완전 먹통이 되고 나머지 그런 전기는 다 작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괌으로 가서 이렇게 알리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 대만 이게 먹통이 되었으면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F-16 전투기가 세 대가 동시에 먹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조사를 하다가 보니 그 칩에 사용되었던 것이 TSMC의 칩이었습니다. TSMC가 칩이 사용이 되었고, 그 칩을 동시에 이제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정을 했겠죠. 그래서 세 대를 동시에 이제 꺼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보도는 되지 못했지만,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보도는 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판단을 했던 건 TSMC는 미국의 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뭐 TSMC와 조금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그 무력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 5월 7일에 그 중국 전투기 J-10 그 C라고 하는 그 전투기가 그 파키스탄의 그 프랑스 라팔기를 이제 세대를 격추를 시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라팔기가 갑자기 똑같이 레이더 시스템이 꺼져서 그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게 격추를 당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그 이야기가 돌지가 않고요. 대만 국내의 뉴스에서만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 인민해방군과 굉장히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밀접 그 PLA로부터 어떤가 그런 뭐 정보라던가 그런 기술을 좀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며칠 전 그 대만 뉴스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것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전 민진당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그 PLA의 공유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파키스탄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라팔기 세대를 격추를 시켰다. 그래서 중국의 PLA가 이런 큰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큰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대만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반기는 기뻐하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하였고 이제 이런 파키스탄이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대만에서 크게 뭐 퍼레이드까지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지금 전혀 국외 그 대만 국외에서는 지금 해외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만이 반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만의 민진당의 그런 현역 의원 같은 경우도 현역 자리에 있을 때에는 반중 활동을 하지만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되면 바로 친중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그 중국을 많이 떠받들여주고 중국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그런 대만의 좀 가면을 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책을 좀 급하게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중국이라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랑 같이 움직이는 대만이 저희한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우리나라 분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군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제가 반도체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화웨이고 대만이 TSMC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두 회사는 그 등소평이 1978년도에 미래에 전 세계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통신을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78년도에 어떻게 그런 전 세계를 설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10년 정도 걸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회사를 설립을 한 게 1987년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화웨이를 포함한 한 3개 정도의 통신과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대만에서는 3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TSMC 그리고 윈본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이미 1987년도에 다 설계가 끝나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통신이라던가 반도체가 중요해질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먼 곳까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던 것이 지금 이미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 정말 실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TSMC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치밀하다라는 걸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